최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답변하시면서 굉장히 인상 깊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국민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누리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그렇죠? 법정에서 한 말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인권 보호, 권익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얘기들. 그거 관련해서 참 묻고 싶은 건 많은데 시간이 한정돼 가지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정무직 공무원하고 정치인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의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역시 헌재 결정에 근거해서. 지금 장관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그냥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은 굉장히 뭔가 논리적이고 그럴싸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듣기에는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고 적어도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서 하실 수 없는 얘기가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사검증과 관련해서 책임 여부를 물으니까 제가 알았다면은 그렇게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계세요. 그 장관의 보좌기관으로서 인사검증관리단을 설치를 하고 또 청와대하고 협업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법무부에 두는 게 맞냐라는 논의가 있었을 때 아니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묻고 저를 질타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질타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질타를 받는 사람의 태도는 그래서는 안 돼요. 과거에 잘 기억하겠지만 저기 철책선이 뚫려가지고 누가 월북하거나 월남하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러는 경우 있어요. 그 병사들이 실수를 하는데 사단장이 보직해임 당합니다. 그때 사단장이 언론에 나서가지고 뭐 책임감은 느낍니다만 앞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지 이걸 어떻게 다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변명하는 거 본 적 있어요? 그게 지휘관의 책임이고 지도자의 책임이고 국무위원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보좌기관으로 인사검증관리단을 운영하고 져야 할 책임이라는 거를 좀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판결의 효력과 관련해서도 왜 헌재 결정의 효력을 지금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한명숙 총리 사건 재판 효력도 부인하시던 분들이 뒤집으려고 했던 분들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려면 한명숙 총리 사건 소수 의견에 담겨있는 그 검찰 수사의 위법을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더 나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법무부가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입증하고 국민에게 확인하게 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강제징용과 관련한 대법원의 거듭된 판결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는 현 대통령과 외교정책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리고 당시에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그 판결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대법원이 벌였던 그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당사자로서 이것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저해되는 것이다라는 걸 지적하면서 얘기를 해야지 균형이 맞는 거죠. 소수 의견에 4사람이나 되는 분이 제 의견을 동조했기 때문에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시스템에 의해서 이런 결정이 나왔으면 그동안에 본인이 주장했던 바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국민께 일단 사과를 드리고 그리고 그 소수 의견에서 지적한 점에 대해서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나오는 게 맞는 것이지 한명숙 총리 소수 의견은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본인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소수 의견을 얘기한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인사검증 과정에서 본인이 얘기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정순신 실명을 검색해도 판결정보 검색 시스템에 나온다. 그리고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메인 뉴스에서 보도한 사건이고 거기에 A씨라고 했건 기혁씨라고 했건 누구나 다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 짐작할 수 있는 일이고 통상 법무부와 대검의 관행상 대변인실은 그런 보도가 있으면 그게 누군지를 확인합니다. 근거를 알려드릴까요? 2020년 봄에 그 문제가 됐던 부산고검 차장 한동훈, 법무부 대변인 권순정, 대검 수사정보기획관 손준성 3사람의 단톡방이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때 기억하죠, 권순정 실장. 대변인 하면 대변인이 왜 여기 끼어있느냐 얘기하니까 대변인은 주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당사자와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단톡방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때 보도에 한동훈이라는 이름 한자도 안 나왔어요. 윤석열 최측근이라고만 나왔지. 그럴 때는 그렇게 열심히 파악하면서 수백 차례 단톡방을 만들어서 했다는 사람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나는 그때 당시 근무했지만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질 않고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법무부 장관이 하는 솔직한 해명이라고 받아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계속 얘기해요. 검수안박법인 위헌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정치적인 용어니까 쓰지 말라고 해도 계속 반복해요. 법무부 장관의 주장이 뭐냐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이기 때문에 위헌입니다라는 거예요. 검사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보장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검찰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되지 않았다고 또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시행령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요. 도대체 헌재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를 본인 스스로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무고, 위증, 깡패, 마약 왜 수사 못하게 하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깡패나 마약 수사는 인지수사가 없습니다. 검찰이 인지하게 해주십시오. 통계를 제시하고 얘기를 해야죠. 무고 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발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 그건 없이 전부 다 인지를 검사가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합니까? 경찰에 보시고요. 네, 답변하십시오. 예, 그 판결 검색은 지난 정부에서 계속 안 해왔던 거죠. 안경환 당시 후보자 당시에 청와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결문 검색을 청와대가 하면 위법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한계 분명히 있었던 거니까 그렇게 호도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무고로 드러난 채널A 사건에 그것도 그 사건으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놀랍습니다. 자, 정리해 주십시오. 뻔뻔만 말만 있으면 입만 열면 프레임 전환을 하려고 그러고 정리해 주십시오. 잘못된 버릇입니다. 그 말씀을 조금 상가해 주십시오. 여기는 여기서 아니 그게 아니고 버릇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장관의 태도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지적을 하시고 그 말씀을 하십시오. 위원장님은 법무부 장관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최강욱 의원. 또 반말할 겁니까? 최강욱 의원. 김도읍 의원 말씀하세요. 그런 식으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단정적으로 그렇게 재단을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평소에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AI 관련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뉴스들이 어떤 정보를 나에게 가져다주고 그 정보를 활용하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월부터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AI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뉴스들만 보고 넘기지 말고 이 뉴스가 나에게 어떤 정보를 주고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지를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과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AI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전 세계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AI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AI 수혜 관련으로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와 어디로 돈이 몰리는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들도 잘 활용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은 이런 이슈가 돈을 벌어주는 정보가 된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통해 정보를 확보하고 이런 뉴스와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저에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AI 관련 수혜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재룡전기 딱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에 문자로 이 재룡전기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주가가 3배 이상 급등이 나와주었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게 이 AI 관련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다? AI 반도체 공장을 만들기 위해 필수 부품인 변압기 자체 생산이 가능하며
반도체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AI 수혜 관련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재룡전기처럼 이번에도 AI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문자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추천해 주시면서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2068-6834번호로 편안한 시간대에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2068-6834번으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사회적 이슈가 어떤 정보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